월요일 총선 절차 출발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이렇게 처음 뵙는 겁니까? 이 방송에서는 네. 처음입니다. 방송 두 분 진짜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화가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 틀에 박힌 그 인사말 아닌가요? 국회에서 실물로 뵌 분 중에서 가장 연예인 같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야, 네, 인상 너무 서로 좋으십니다. 인상 좋다고 네. 인사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토론은 또 열기차게 가열차게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철회 농성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도 뭐 몰랐다고 한 걸 보면 양측 다 몰랐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100% 장담할 수는 네. 없었겠지만 양쪽 다 짐작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짐작도. 왜냐하면 네.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것도 국민의힘 역시도 한동훈 장관 정말로 탄핵 의결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이동관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는 충분히 양쪽 다 고려를 이미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랜 A, 플랜 B 정도가 있었겠다. 네, 플랜 A는 탄핵 가결해서 정말로 이 공백 기간을 6개월 동안 만들겠다라는 시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네. 반면에 만약에 먼저 사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꼼수로 몰고 가고 싶었던 두 가지 전략을 놓고 다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플랜 A, 플랜 네. B 예상 준비된 답변들입니까? 뭐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네. 미리 예전부터 방통위원장의 뭐 사표설도 돌았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은 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뭐라 하셨냐면 본인은 꼼수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 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꼼수에다가 사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정말로 방통위가 분명히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방통위 정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는 민주당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상은 했지만 대통령이 그 제가 수용이죠. 사의를 수용하는 그 부분을 몰랐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네. 이 탄핵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쾌재를 부르고 축하 파티를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런 제도 일반적인 제도로 이 사의를 표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무를 중지시키기 힘든 사람들을 중지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가 정말로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좋아하고 우리들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랑해야 될 것인데 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여기에 재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아니라 이거 방통위원장을 택한 거 아니냐, 꼼수를 피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지금 정말 거대 야당이라는 이런 무차별 폭력적인 행포에 맞서서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보호를 택했다. 그걸 택한 것이다. 라고 말해 봐야지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길을 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 폭거라고들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들로 인해서 공직자의 직무 공백이 결국에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진짜로 북한이 북핵 위협하듯이 이렇게 탄핵 위협을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5개월 남짓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로 국민들의 편의와 국민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행위들보다 좀 대화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은 네. 그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법적인 영역까지 넘어갑니다. 원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 한동훈 장관의 탄핵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탄핵의 요건이 된다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탄핵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당하기 싫으면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상위법을 무시한 시행령 통치가 문제가 됐고 이것이 법률 위반이라면 탄핵의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불법 요건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탄핵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발목 잡기용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선 회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당당했다면 다퉈볼 만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꼼수 그렇게 싫다고 국민의힘 꼼수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꼼수는 방송의 정상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당당했다면 다퉈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네. 이게 탄핵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례가 이미 민주당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여기 사법 논란 등으로 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지금 탄핵이 거론되었을 때 지금 김명수 이 대법원장의 녹화 음성이 있어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탄핵하자고 저렇게 민주당에서 설치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겠냐. 나는 정치적인 성향 상황도 살펴야 된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상황도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김명수 체제 이 지금 대법 체제가 가장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단순하게 탄핵을 외친 것이 이번 정권 최근 1년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이 횟수가. 그러면 이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탄핵 사유가 되어서 정말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있어서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총선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탄핵은 사실 그 고발의 성격이 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말았는지 사법부의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하는 거는 사실상 그 사표는 야반도주 성격의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니 탄핵한다는데 내가 사표 받아주면 당신 도망가는 거 내가 인정해 준 꼴 아니냐 이 논리였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그 인정했던 거거든요. 예. 사실 그 도망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 눈높이에는 충분히 문제성이 인지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자,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탄핵 결의가 지금 헌정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6개월 동안의 공백을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이렇게 민주당이 탄핵 결의를 했다라고 해도 탄핵 결과 나오지 않을 거 민주당이 가장 잘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법을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탄핵 만약에 탄핵이 정말로 판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지겠다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탄핵을 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여기 국회의원 18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실제 탄핵 의결은 했으나 이 재판 판결로 인해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탄핵인 것이죠. 윤재 원내대표가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고 탄핵하는데 들어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민주당에서는 제2, 제3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분이 온다면 또 탄핵하겠다. 제대로 된 위원장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이 나올 것이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항해서요. 내 위치를 가감히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네,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탄핵이 정말로 정치 정쟁적으로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요. 이 제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정말 탄핵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해서 업무 공백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조장한다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조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도적인 개선을 논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정부에서 불법을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에서 임명 제청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은 채 2인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법성 때문에 탄핵 심판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이거 정말 헌정실서를 굉장히
문란시키는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 발언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이동건이 온다면 누구나 또 탄핵하겠다. 이 발언은 정치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발언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다른 방통위원장들이 와도 네. 불법 행위가 보인다면 탄핵을 전제가 있어야 해야 된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보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임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도 계속 탄핵한다면 또 그것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요. 방통위원이 지금 현재 한 명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명뿐이 없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최민희 예. 전 의원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를 했죠. 저희 쪽에서. 근데 방통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는 네. 자를 지금 추천했다는 게 적합합니까? 그러면 민주당도 인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우리 쪽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직책에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떠한 인사에 찬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사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발 좀 여든 야든 떠나서요. 이 사람들의 업무 역량을 먼저 좀 평가해 줬으면 역량을, 좋겠다. 예. 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정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부분들보다 업무 역량을 좀 첫 번째로 봐줘라.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찬성도 하고요. 네.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반대를 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부터 100까지 반대를 하면 모두가 볼 때도 국민들이 볼 때도 그냥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반대 잘하면 찬성합니다. 올바른 인사 데리고 와서 네. 임명해달라 그러면 박수치고 환영하죠. 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국민들을 위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함 때문에 업무 처리 무리하게 하다가 탄핵당할 뻔한 거고요. 그거 피하려다가 야반도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정 질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법만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까 뭐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뭐 가짜뉴스 이런 얘기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다 가짜뉴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인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최민희 예, 의원 같은 김일세 경우는 대변인. 법적 네. 판결이 난 사례다. 판결이 네, 났던 이 말씀을 거. 좀 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요. 2017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속 장악 문건을 네. 만들었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도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또 KBS나 MBC 등의 공영방송들 장악 시도를 계속하면서 여기에 이사진 임원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집에도 찾아가서 시위 하물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시위 자녀들이 학교에까지 네. 찾아가서 시위함으로 인해서 사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민주당은 정말로 공정한 방송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까지 정말로 갈 사항인지 이게 직무상에 정말로 위대한 법 위반을 한 사항인지 중대한 법 중대한 위반. 예. 법 위반을 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떠한 분들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자, 지금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쌍특검 부분입니다. 쌍특검은 좀 가장 난감하지 않을까. 전국이 또 얼어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선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됐고 패스트트랙 대로라면 뭐 본회의 이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형 폭탄이다. 이준선 대표는 또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뭐 대형 폭탄으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무리한 시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쌍특검이 뭡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정말 진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숨기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왜 이 부분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지 예. 저희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그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하신다면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네.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가 쌍특검을 거부하면 그렇게 핵폭탄급이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건가요? 예. 네.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면 이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가지신 분이 정무 감각을 잊으신 건지 네, 아니면 진심으로 현 정권을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요.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이미 2년을 탈탈 털고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탈탈 털어서 무혐의 나온 건을 혐의가 없다라는 게 나온 건을 지금 현 정부에 나오면 털면 나옵니까?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안 털고 뭐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끄집어내서 김건희 여사 꺼내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 이렇게까지 끄집어내지 마라. 그럼 정말로 혐의가 있었으면 그때 왜 밝히지 그때 못했냐. 했었어야 된다. 네. 예. 이걸 지금 특검까지 그럼 그때 왜 특검 안 갔냐.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네. 네.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털어서도 나오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끄집어 들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정쟁이 지나지 않는다. 네.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50억 특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네, 대장동 특검이요. 50억 특검 전 당연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50억 아니라요. 지금 성남시에 제가 성남시다 보니까요. 20억 의혹도 두 분 거론된 분 있습니다. 네. 네, 10억도 있을 겁니다. 재판단이 맞다면 5억도 있을 거고 1억도 있을 거고 1,000만 원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서 100만 원대까지 가면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탈탈 털어서 이런 분들 다 정치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네, 근데요. 이 50억 특검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의 중심은 머리든 몸통이든 이 중심 여전히 이재명 전 지금 현 대표입니다. 예.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사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너무 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럼 이 50억 특검도 같은 해석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대장동 사건의 첫 재판 결과라고 할 지금 수 나왔죠? 있는 네. 네. 김용 5년 징역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수사, 이 재판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단이 맞다면 최소한 6개월, 길면은 10개월 안에 굉장히 뚜렷한 이 범죄 행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재심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요. 50억 특검뿐만이 아니라 20억, 10억 아까 제가 말했던 1,000만 원, 100만 원 단위의 뇌물을 수수한 사람까지도 다 밝혀내야 된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것은 네.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다. 네. 그러면 정말로 정치적 행위다. 네, 정치적 행위다. 네, 그러면 특검을 주장해서 정말로 어떠한 변호사들을 이 검사로 앉히고 싶은 것인지 네. 이건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2+1 특검이라고 최상비 특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김건희 여사 뭐 조사 탈탈 털어갖고 2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소환 조사 한번 안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안 털었지 고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수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검 누가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은 조사도 한번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검찰 권력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점들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검사라도 임명을 해서 김건희 여사 건을 수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을 좀 구제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소지효가 지난 부산저축은행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이미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굉장히 국민의힘이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곽성도 전 의원도 있고 박근혜 정부에 임명됐던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이렇게 50억 특검 그러니까 50억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 진실을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검찰 연루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자, 특검 네,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네. 현존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점이 다르다. 아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혐의가 있어서 털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털 할 수 수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믿음이 안 갔으면 그때야말로 특검 주장할 수 했었어야 있었다. 됐다. 했었어야 됐다. 예. 네, 그리고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수였다. 국민의힘의 동의조차도 필요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정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검찰의 네. 인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 인사해 놓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특검 갔으면 됐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가지 못했던 특검 왜 그럼 그때 특검 가지 지급하느냐. 못했느냐,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자, 지금 당내 얘기도 좀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민 의원 탈당 얘기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이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인요한 혁신이 부분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혁신이 종료를 김기현 대표가 시사를 했는데 이제 좀 뭐 없어지는 겁니까? 해체되는 겁니까? 24일까지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혁신위의 종류는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기한을 마무리했거나 아니면 혁신에서 나올 안건이 모두 나왔거나 네, 할 때 혁신위가 마무리되는 것이지.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떠한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만두겠다거나 그만두게 한다거나는 적합치 않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제가 혁신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혁신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 안 된다. 네, 이거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한계가 네. 있다. 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도나 시스템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 교체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유한 혁신위는 할 수 있는 것 선상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당대표조차도 권한 박해 일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권한 다 정권 준다고 했는데 정권을 준 사람의 권한을 뛰어넘는 권한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대표에게도요. 누군가에게 너 출마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네, 어떤 사람 특정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상황들에 대한 실체를 잘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오늘 오전에 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있겠지만은 것 같아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혁신이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민주당은 지금 주말간에 이상민 의원 지금 탈당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혁신위는 이미 네.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중진의 용퇴 이야기를 네. 했을 때 당 지도부에서 절대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부터 끝났다. 네. 그리고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대표 부모님 거론했을 때 이 혁신위는 절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기현 지도부가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혁신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봐도 민주당 계열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재선 도전할 때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네. 그때 자유선진당에 가서 봤죠. 가셨다가 나랑은 여기 안 맞다 싶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선을 하셨어요. 이거 국민의힘도 다 알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욕하시면서 외부로 뛰쳐나가셨지만 국민의힘도 반면 그룹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이 내용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을 공천을 줘가지고 육선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집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정말 명분 없는 탈당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국회의장이 되는 겁니까? 그 내부적인 것들까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런 딜에 의해서 당을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장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딜을 통해서 당을 바꾼다. 당에 대한 신념이나 이념이 없이 네. 단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그런 건 일어나서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설령 우리 당이어도 그런 것들을
그런 이유라면 수용해서는 안 된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네. 단지 여기에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의 쓴소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이러한 쓴소리를 너무 담는 그릇이 작았다. 네. 담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단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요. 이낙연 지금 전 총리라든지 지금 숱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향해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를 담아줬다면 방금 말했던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다선 의원들께서 뛰쳐나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쓴소리 그릇은 이준석 대표를 알아드리는 게 그 이준석 대표 목소리는 국민의힘이 좀 담을 국민의힘은 수 있을까요? 진짜로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이런 부모님 이야기들 나왔는데 네. 쌍방가실이라고 봐요. 아, 쌍방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이준석 전 대표도 부모님 영어? 표현은 안 했지만 영어를 함으로써 이거 부모님 건든 거랑 똑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쌍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네, 같은데요. 저격수 같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제가 그 전 방송 찾아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의 어른이라고 계속 표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수위를 넘었다. 탕남부터 벅국이 탕남 발언부터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당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우리 당이 언제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민수 대변인, 전영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